이 인위적인 것을 행하지 않고 자연들의 질서를 따르는 무의자연의 삶을 추구합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유교, 불교, 도가를 좀 더 큼직하게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늘은 나의 아버지며 땅은 나의 어머니다. 그리고 나와 같이 작은 존재도 이들 가운데 친밀한 위치를 발견한다. 그러므로 우주를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을 나는 나의 몸으로 여기며 우주를 이끌고 가는 것을 나의 본성으로 여긴다. 모든 사람은 나의 형제자매이며 만물은 나의 식구이다. 이게 유교인데 이게 지금 결국 성리대전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좀 더 더하면 묵가 있죠? 묵가의 묵자가 얘기를 하길 모든 것은 사랑으로 우리가 다 감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뭐죠? 모든 사람의 아이들, 자식이 태어나면은 공동체적으로 이들을 관리하고서 성장시켜야 합니다라는 이론을 국가가 제시를 해요. 근데 이게 똑같은 현상이 뭐냐면 플라톤이에요. 플라톤도 모든 자식들을 공동체에서 함께 얘네들을 교육시키고 길러야 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같은 내용의 것들을 시대는 좀 다르지만 지역과 시대는 좀 다르지만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인간은 동서양을 떠나서 모두 그게 옳다라고 생각하는 방향에 있어서 모두 보편적 지식으로 삼으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게 보여요. 불교 온갖 중생이 다 나의 부모이거늘 그들을 해치는 것은 곧 나의 부모를 해치는 것이다. 모든 땅과 물은 다 나의 옛 몸이고 모든 음기와 존재는 나의 본래의 몸이다. 불교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것이 나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누구죠? 화계사 해원 스님 같은 경우에는 이 세상 모두가 한 꽃송이와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었어요. 그 다음에 보면 이제 도가예요. 도가는 사람은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고 하늘은 도를 본받는다. 도는 자연을 본받는다 라고 해서 자연의 성질이 뭐죠? 스스로 그러하듯이 잘 꾸려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무위라고 사실은 그래요. 자, 그 다음 여기 보면 생태계를 지키는 꿀벌의 역할을 그랬어요. 꿀벌은 꽃가루를 운반하여 식물의 번식을 돕고 농작물의 성장에도 도움을 줘요. 전 세계의 식량의 90%를 차지하는 100대 작물 중 70% 이상의 꿀벌과 수분활동에 도움을 받아 생산된대요. 그리고 꿀벌은 그러니까 해충이 아니라 유충이죠. 우리한테 이익이 주는 익충이에요. 익충. 꿀벌이 꽃가루를 옮기면서 토양과 질소와 인산염을 공급하여 토양을 건강하게 해주죠. 그것은 식물들의 번식을 도와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줄이고 산소를 늘려 기후변화를 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대요. 그래서 살충제 사용과 기후변화로 꿀벌의 서식지가 감소하고 꿀벌을 선별하여 기르면서 유전적 다양성이 줄어들어 꿀벌의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꿀벌의 개체수 감소는 멸종의 위기가 아닌 생태계 전체의 위기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꿀벌의 개체수가 감소한다는 것이 생태계 전체의 위기를 초래하는 이유가 뭔가? 꿀벌은 꿀을 모으는 과정에서 식물의 꿀가루를 옮기는 역할을 하죠. 전 세계 주요 농작물 중 다수가 꿀벌의 도움을 받아 열매를 맺기 때문에 꿀벌 개체수가 감소하면 농작물 수확량이 줄어들고 생물의 종이 줄어드는 생태계 전체의 위기로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벌 이야기를 살펴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벌은 꽃가루를 옮겨 꽃을 수정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 3만여 종의 이상의 벌이 이곳저곳을 날아다니며 전 세계에 개화하시는 것.
꽃을 피는 식물이죠. 50% 이상의 수분에 관여하고 있고 세계 식량의 90%를 공급하는 백대 작물의 70% 이상을 이들의 수분 활동을 하고 있대요. 그런데 최근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온 이상으로 꽃이 이른 시기에 피면서 꽃이 피는 시기와 꿀벌이 활동하는 시기에 차이가 나면서 이러한 활동을 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따뜻한 겨울 날씨가 지속되면서 동묘에 들어가야 할 꿀벌이 먹이를 채집하러 나섰다가 큰 일교차를 버티지 못하고 죽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꿀벌의 개체수가 많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이 얘기예요. 자, 이제 봅시다. 인간과 자연의 유기적 관계. 인간과 자연은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서로 공존하고 상호 의존의 관계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자연의 일부예요. 그리고 동양의 자연관, 유교,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이루는 천연하별의 경계를 지향하고 불교는 모든 존재가 원인과 조건으로 연결돼요. 이게 이제 연기론이라고 했죠.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다는 연기론을 주장합니다. 도가 사람의 힘이 더해지지 않는 자연 그대로의 자연 그대로의 질서를 따르는 무의자를 추구합니다. 자연 그대로의 질서를 따른다는 얘기는 내가 인위적으로 어떤 거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마치 물이 가듯이 흘러가는 그러한 현상을 얘기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자연 그대로의 질서를 따른다라고 하고 이거를 무위 혹은 무위자연 혹은 자연, 제가 보기에는 이 세 표현은 모두 같은 표현이에요. 무위나 자연이나 무위자연이나 제가 보기에는 모두 동일한 표현의 문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위한 노력. 인간과 자연의 관계는 어느 한쪽만 중시하기보다 인간 중심주의와 생태 중심을 각각의 장점을 취하여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이루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상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인간의 필요에 따른 자연 개발을 인정하면서도 개발이 생태계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의 노력이 함께 필요하다. 결국 공존을 위한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해요? 바람직한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바람직한이 뭐에 있느냐 이거지. 그게 핵심이에요. 개인적 차원에서 우리는 생태계의 한 구성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일상생활에서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죠. 그래서 사회적 차원에서는 인간과 자연의 공생을 도모하는 정책과 제도가 마련돼야 하고 인간과 자연이 공존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은 구성원의 의사결정을 통해 정책으로 실행됨으로써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으로 대표적인 게 갯벌 복원사업, 하천 생태계 복원사업, 멸종위기종 복원사업 등을 추진하거나 도로나 댐을 건설할 때 동식물의 서식 환경을 단절하지 않게 하려고 생태 통로를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현 세대와 미래 세대의 생존과 복지를 고려하면서도 동식물을 포함하는 생태계 전체의 안정을 추구하는 지혜가 필요할 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면 과거 경사만도 마산만의 모습인데 이 마산만에 대한 건 여기에서 이제 다시 한번 봐요. 여기 보면 생태 하천은 하천이 지닌 본래의 자연성과 생태적 기능이 최대화될 수 있도록 조성된 하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생태 하천 복원 사업이란 하천 내외의 인공적인 생태 교란이 됐던 것을 제거하고 요인을 제거하여 자연에 가깝게 복원하고 건강한 생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활동을 우리는 생태 하천의 보존 방법이라고 봐요. 자, 여기에는 경상남도 마산만이라고 했죠. 마산만은 한때 오염된 바다에 보세요. 마산만은 한때 오염된 바다의 대명사였어요. 그래서 1970년대 산업단지가 들어서면서 사람이 수영하는 것은 물론이고 물고기조차 살기 어려웠어요.
왜 산업단지가 들어서면 오염 물질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그 당시에는 우리가 그 오염에 대해서 크게 법적으로 그 징계를 세게 내리거나 그러지 않았던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러나 정부가 2007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연안 오염 총량 관리제를 시행하고 창원시가 2019년부터 맑은 바다로 되살리겠다는 목표로 해맑은 마선만 부활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수질이 개선됐대요. 근데 현재는 시와 시민단체가 함께 노력하여 해양보호생물에 잘 피하고 기수달 구둥이 이들이 서식하고 전국 철인 선전용기도 개최를 하는 수영하는 마산만이라는 그 목표를 달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 자연환경이라는 것은 생태계는 우리가 오염이 덜 되도록 노력을 하면 얘네들은 회복이 돼요.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자, 그 다음은 야생동물 교통사고를 막기 위한 생태통로 개선 그랬어요. 고령이네요. 생태통로는 인간이 만든 도로나 철도 등에 의해 야생동물의 서식 환경이 단절되는 것을 막고 동물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만든 길이죠. 그래서 야생동물의 생태통로 이용 건수는 2017년 1만 3천여 건에서 2021년 2만 3천여 건으로 대폭 늘었어요. 그만치 이제 자연환경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쓴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 한국도로공사는 생태통로의 빗물을 활용한 물공급 시스템도 구축하고 확대하는 사업을 추진했대요. 그래서 기존 생태통로는 야생동물의 이동 통로에만 초점을 두었지만 이제는 빗물 저장 및 공급 시설을 설치해 샘물을 제공하고 야생동물의 생태통로 이용률을 높이는 것으로 이제 활용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도로공사는 건조한 가을 겨울철이면 야생동물 생존에 필수인 샘물이 말라서 이와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자, 위와 같이 인간이 필요에 따른 자연개발과 생태계에 대한 고려가 지금 만든 사례를 지금 살펴보는 것 중에 하나죠. 자, 여기 보면 필리핀 세부의 작은 어촌마을인 오슬롭에는 어부들이 고기를 잡아 생계를 유지했대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고래상어는 어부들에게 고기잡이를 방해하는 방해꾼으로 여겨졌고, 그러나 주민들은 고래상어들을 포획하지 않고 오히려 먹이를 주며 그 결과 고래상어들은 먹이를 위해 오슬롭 바다로 찾아왔고 주민들은 생태관광 프로그램인 고래상어 투어를 운영하였다. 이후 오슬롭은 전 세계에서 여행객이 찾아와 일자리가 많이 생겼고 주민들은 늘어난 수입으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자연관광지, 생태관광지로 지금 탈바꿈이 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방향은 확실히 바뀌어져요. 자, 여기 봅시다. 최근 생태통로가 증가하면서 야생동물의 교통사고 줄어들었고 야생동물의 생태통로 이용은 늘어났죠. 최근에는 생태통로의 빗물을 활용한 물공급 시스템을 구축하여 생태통로 이용률도 높이고 생존에 필수인 샘물도 공급하는 시도가 늘어나고 있다. 이거는 서로 간에 있어서의 생존의 모습이 좋은 거예요. 공존하는 거. 자, 이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볼까요?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위한 노력은 인간의 필요에 따른 자연개발을 인정하면서도 개발의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필요합니다. 개인적 차원 생태계의 한 구성임을 깨닫고 일상생활에서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사회적 차원,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 마련하기 마련하는데 그 예로서는 갯벌 보건사업, 하천 생태계 보건사업, 멸종위기종 보건사업, 생태통로 마련 등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 탐구활동으로 보면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위한 창의력 아이디어, 먹을 수 있는 빨대, 이 빨대를 사용하고 나서 버리지 않고 먹을 수 있게끔 한다는 얘기죠. 평화를 가져온 코끼리 보육원과 코끼리 똥종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매일 코끼리가 매일 250kg의 풀을 먹고 50kg 똥을 싼대요. 이게 활용 방안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뭐 폐기물이죠. 근데 활용 방안은 어떻게 해요? 똥종이로 만들었다 이렇게.
그래서 자료 1, 2의 아이디어가 인간과 자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생각해보자. 자, 두 개의 아이디어는 인간의 필요를 충족하면서도 그것이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주겨서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의 실례로 보이죠. 그 다음에 우리 일상생활에서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안해 봅시다 그랬어요. 이게 교과서적인 답은 이거예요. 에어컨과 보일러를 켜지 않아도 되는 초단열 주택. 아주 춥거나 더운 날을 제외하면 냉난방을 하지 않아도 거주하기에 적당하다. 그래서 쾌적한 실내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초단열 주택을 제안한다. 초단열 주택은 집안에 있는 따뜻한 열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하는 다양한 단열 복법을 이용하여 건축합니다. 이런 것. 자, 이게 마지막인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환경 문제를 해결하면 인간과 자연은 무슨 관계를 맺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이게 유기적 관계죠. 동해의 자연환경 무엇에서는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천연합의, 이건 유교네요. 동해의 자연환경 무엇에서는 사람의 힘이 더해지지 않는 자연구조. 그러니까 이거는 2인 2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도가죠, 도가. 자연 그대로의 질서를 따르는 무의자연의 삶을 추구한다. 자, 여기에서는 지금 틀린 문장을 변화시킨 거예요. 1번의 문장은 생태중심주의는 인간과 자연을 분리하여, 생태중심주의는 전체 자연의 하나로 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뭐가 돼야 돼요? 생태가 아니라 인간중심주의가 돼야 된다. 그리고 생태중심주의는 생태계의 조화를 중시하며 인간의 필요에 따라 이바지하는 것에 따라, 아니 이건 인간의 필요에 따라 이바지했다는 인간중심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뭐예요? 생태계의 조화를 중시하며 생태계의 균형과 안정에 이바지했는가에 따라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 생태중심주의는 인간을 포함한 자연 전체를 하나로 보는 개체론적 관점. 아니죠. 이건 개체론은 분열적인 거잖아요. 그냥 하나로 봐야 되니까 전열론적 관점을 취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 베이컨은 생태계 전체를 하나의 유기체로 보고 공동체의 범위를 대지까지 확대하는 대지윤리는 누구였죠? 레오폴드예요. 그러니까 베이컨은 아니다. 그리고 인간과 자연은 배타적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거는 뭐죠? 인간중심주의죠. 근데 서로 공존한다는 얘기는 뭐죠? 배타적이 아니라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다. 상호 의존적 관계에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불교는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이루는 천인합일이 나오면 뭐를 얘기해야 된다? 유교입니다. 그래서 유교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